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영상 올립니다. 오늘은 5월 13일입니다. 이틀만 있으면 5월달에 또 반이 지나가네요. 예, 보유자산은 이렇습니다. 이오스만 좀 수량이 좀 변동되고요. 나머지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대충 이러네요. 예, 입출금도 출금 30만원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오늘자. 거래 내역은 어저께 출금한 이후로 예전에 걸어두었던 이오스가 좀 팔리면서 그걸 또 좀 매수를 걸어두고 또 하루를 시작했고 또 그것도 좀 사지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건 없네요. 비트코인이 어저께 88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이게 뭐 참 그래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800만 원 초반대로 다시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갔으니까 또 조정이 또 와야죠. 어디까지 올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겠습니다만 뭐 대충 또 그래프를 이렇게 쓱쓱쓱 하시겠죠. 지금 현재 프리미엄은 역프입니다. 약간 0.3% 정도의 역프인데 0.6%네요. 숏마진하고 롱마진이 지금 점점점 그 차이를 줄여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괜히 뭐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뭐 23%, 30% 올라가면 또 이제 제 2차 박상계난이 일어나죠. 윗분들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적당하게 오히려 역포되는 게 저는 좀 아주 좋다고 봅니다. 비트맥스입니다. 지금 어저께 보니까요. 이거 뭐 하루에도 막 그냥 뭐 7,200 갔다가 7,000 깨졌다가 다시 뭐 7,600 갔다가 다시 뭐 7,000 깨졌다가 막 이래버리니까 공매도 하시는 분들, 특히 마진 하시는 분들 좀 적정한 배열로 마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세게 했다가는 진짜 정말 다 박살나겠네요. 이거 뭐 이렇게 현란해서야 웬만한 사람들 어디 살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저께는 비트맥스의 하루 거래량이 100억 달러라고 합니다. 100억 달러. 24시간 100억 달러. 최고 기록이라고요. 지금까지 최고 기록. 10조 원이에요. 10조 원. 수수료가 얼마나 났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좋아가지고 지금 뭐 우리 뭐 트레이더들 최고야. 최고는 당연히 최고겠죠. 다 청산돼가지고 자기네들 수수료 다 들어오니까. 머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걸 만들려도 아마 못 만들 거예요. 법 때문에, 그죠? 하여간에 뭐 수수료 엄청날 텐데 좋아서 좀 난립니다. 그만큼 어저께 공매수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비트파이넥스의 역설. 은행 당국이 개입을 해야지 암호화폐 세상이 실현된다라는 내용인데 예전에 저도 뭐 그랬지만 이제 암호화폐가 확 나올 때 그때쯤에 이제 탈중앙화라 그래가지고 뭐 은행 같은 것도 좀 너무 중앙화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점점 사라지면서 이제 탈중앙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비트 파이넥스 사건을 보게 되면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거래소가 생기는 건 막을 수가 없고 거래소가 생기려면 은행 계좌를 사람들이 있어야 들어올 텐데 그걸 내주는 게 은행이다 보니까 이 중앙 쪽의 어떤 그 기관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니까 또 이제 뭐 코인 돌려가지고 뭐 테더 같은 거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금융 접근성의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방법은 이것저것 있는데 증권형 토큰이든 뭐든 방법은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마지막 줄이 굉장히 좋습니다. 탈중앙화 된다고 해야 되고 금융은 암호화폐가 법정화폐가는 안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제도권의 은행과 규제 당국의 개입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암호화폐가 돌아간다라는 이 부분이 조금 예전에 제 생각을 변화시키게 합니다. 역시 단독으로는 안 되고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기존에 있는 체제를 잘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완벽히 뭐 탈중앙화는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때는 뭐 가능할 거라 생각을 했었죠. 제목이 좋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돈에 욕망이 몰린다. 210조 코인판에 드러나는 이해상충 문제. 210조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 관련들을 좀 얘기를 아주 재밌게 흥미있게 했더라고요. 예전에 업비트가 이제
가짜 계정 만들고 막 자전 거래하고 막 거래소가 막 그 거래에 개입을 했죠. 그래가지고 가장 매매를 자전 매매, 자전 거래 그리고 허수 주문을 유동성 공급이라는 말장난 있죠. 좀 약간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도망가면서 거래소가 업비트가 막 거래 참여해가지고 막 거래 늘리고 막 그랬어요. 법이 없으니까 그랬죠. 그리고 거래소가 거래에 참여해서 안 된다는 규제가 없으니까 너무 당당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게 바로 거래소라는 거죠. 규칙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결과적으로는 거래소 CEO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 그게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도 좀 많이 안타깝죠. 요즘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는 비파와 테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부테린과 찰리리 이런 사람들 어떤 중앙화되어 있는 사람들 그 암호화폐에 존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곧 중앙화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식의 관점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암호화폐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서 참 재미난 건데 코스닥을 이제 하시는 출입 기자분들을 그분들이 쓰는 기사 내용에 따라서 어떤 걸 어떻게 좋게 쓰냐 나쁘냐에 따라서 그날 그 주가가 움직인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자들도 자기들이 산 코인을 은근히 홍보한대요. 기자가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기자뿐만 아니라 스탠퍼드 대학원의 수잔 애쉬 교수도 이 비트코인만 욕하면서 본인이 한 그 상품 특정 제품을 홍보했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돈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210조 판이니까 양심에만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죠. 비트코인 대안으로 리플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유, 스탠퍼드 교수는 뭐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이런 이해관계에서 멀쩡히 양심만 지켜지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판이라는 걸 잘 알고 들어오셔야 그나마 수익이 나겠죠. 이제부터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미국의 하원 의원이 블록체인 산업 이쪽에 좀 더 많은 규제와 로비가 필요하다. 여기는 그 로비란 말을 이렇게 대놓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로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에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하시죠. 분위기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조금씩 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 회복하니까 암호화폐 대출업들도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 외국의 그 대출업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꽤 있다고 합니다. 솔트랜딩이나 유호들러, ETH 랜드 이런 것들은 이제 암호화폐를 입금을 하면 그만큼 이제 대출을 얼마큼 해주는 거겠죠. 대한민국에도 아마 이게 있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암호화폐 넣으면 그만큼 대출해주고. 근데 그게 아마 일반 신용대출하고 큰 차이가 없고 장점이 없어서 아마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뭔지는. 7,100달러까지 비트한 비트코인 언제까지 오를까 하는데 언제까지 오를지는 잘 모르죠. 크게 오르면 당연히 조정받는 거고 떨어지면 상승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 8,000달러까지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은 이런 사람들도 또 떨어지면 또 다시 또 하락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없어요. 근데 내용이 미국 금리 정책, 중국 유동성 공급, 이런 무역 전쟁 이런 걸로다가 이제 중국이 좀 약간 좀 위험을 느껴서 이제 비트코인을 해지한다. 이런 식의 시세도 이런 식의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이 좀 위험하고 어떤 달러나 이런 것들 자산이 약간 좀 위험하다 싶으면 비트로 피신하는 그런 식의 어떤 자본도 있겠죠. 근데 그게 비트코인 시장이 아직 작다 보니까 그런 식의 자금 몇만큼만 좀만 몰려도 비트코인은 확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주식은 안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 얘기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고요. 내용은 전부 다 링크에 걸어놓을 테니까 다 읽어보십시오. 좀 내용이 상당히 괜찮아서 다 가져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주도 아주 활기차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또 815만 원이네요. 비트코인은. 오늘은 경마 전에 일단 다 메인 코인들 전부 다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 비트맥스도 얘기했지만 업비트만 하더라도 지금 비트코인 캐시 보세요. 거래대금이 2천억이에요. 비트코인은 1,900억, 리플이 1,000억. 이 수저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거래소는 지금 이 상황을 놓칠 수가 없을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여기에서 얼마큼 이 개개인은 거래소와 싸워서 얼마큼 이득을 내는지, 개인의 싸우는 적은 개인도 있지만 거래소와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에 잘 판단하시고 자기 자산 잘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